안녕하세요. 양신TV 양홍식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좀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 랜선 집사분들이나 아니면 한 마리 더 입양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 입양하기입니다. 박수. 여러분들 고양이 박수. 저희가 지금 벌써 36,000명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체기가 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를 많은 커뮤니티에 실어날라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구독자 10만 꼭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주제는 입양하기인데요. 입양을 할 때 몇 가지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입양을 결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나 고양이 키우고 싶어, 랜선 집사였다가 고양이 입양을 결정하시는 순간 뭐부터 하냐? 내 땡 뭐해? 고양이 품종부터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죠. 요즘 뭐 브리티시 쇼테어가 이쁘다는데, 요즘에 뭐 페르시안 이쁘다, 러시안 블루가 이쁘다는데,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결정하면 안 돼. 나 고양이 너무 키우고 싶어. 뭐 유튜브 보고 뭐 양신TV 보고 뭐 아무튼 뭐 땡땡땡땡땡 보니까 너무 고양이들이 너무 이뻐서 이 고양이를 입양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족 구성원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세요. 해서 내가 고양이를 키울 건데 괜찮냐? 뭐 넌 알러지가 없냐? 넌 고양이 싫어하지 않냐? 아니면 이 공간은 고양이 공간이 될 텐데 괜찮냐?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 덜커덕 입양을 했다가 데려왔다가 가족 구성원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건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묘를 입양하든 자묘를, 어린아이를 입양하든 분명히 아이를 돌봐주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15년 산다라는 기준을 했을 때 뭐 1,500만 원 정도,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그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이를 책임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고 고양이도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아이랑 시간을 보내줄 수 있고, 뭐 급식이라던가 아이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지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입양을 결정하셔야 돼요. 입양 전에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입양해서 데려오신 분들에게 항상 말해요. 제가 입양 전에 저한테 한번 와서 뭐 상담료가 크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동물병원에, 동물이 없어도 동물병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고양이 품종별에 따른 질환이 뭐가 있는지, 유전병은 뭐가 있는지, 이 아이들이 드는데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디서 입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듣고 입양을 결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그렇죠. 제가 임상 동물병원에서 일을 10년 이상, 지금 거의 17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병원에 와서 입양하기 전에 입양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나가면 이제 우리만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입양을 생각을 할 때 보통 4군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펫샵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보통 뭐 가정 분양, 세 번째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네 번째는 뭐 지인.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일단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민감한 펫샵은 일단 나중으로 뺄게요. 그럼 두 번째,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경우에는 크게 몇 군데가 있어요. 카라가 있고요. 서울시 동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핸드라는 이제 이완희 수의사님이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는 장점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갑자기 급한 입양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 보호협회, 보보협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고양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파양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구조돼서 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다 성묘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들 하시는데 꼭 성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는 자묘도 있고요, 악갱이들도 있고 그렇게 뭐 구조돼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묘 입양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이제 구조가 되든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건강검진을 일단 다 마친 상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가 아프던 실제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 그러면 코숏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품종묘들이 유기가 되고 아니면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품종묘도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 과정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면 그 각각의 아이들의 성격, 생활 환경, 어떤 식으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양이 되지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정말 셀 수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양처, 동물복지센터나 포메니언드나 이런 뭐 카라, 고양이 보호협회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일단은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입양처로 생각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호자를 잘 만나서 편안한 공간과 급식과 이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인한테 분양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숏헤어인 아이니를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보호자님이 아이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 그 아이의 접종이 어떻게 됐는지 건강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입양을 잘 결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유기묘 이런 아이들이지만 아이는 제가 직접 입양을 한 경우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로 잘 아는 지인이 여러 마리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네가 입양할 생각이 있니? 그러면 그 아이가 접종 기록, 아이 성격, 기간 이런 것들을 성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조건 입양을 생각을 했다가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가정분양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정분양이라고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검색해서 오셨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분양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건 이게 길거리에서 아이를 받으면 안 돼. 길거리에서 갑자기 아이를 이렇게 딱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얘가 가정분양인지 이게 업자인지를 몰라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가정분양해요 라고 했을 때는 꼭 그 집에 방문을 하셔서 환경을 보시고 엄마 보고 형제매 보고 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접종 기록 확인하시고 아니면 어느 동물병원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입양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정분양과 관련돼서는 브리더 전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한 종에 대한 브리더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캐쇼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캐쇼나 이런 데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리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던가 관리가 안 된다면 그런 데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고가입니다.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관리가 그만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의 품종묘를 그렇게 유지하고 잘 관리를 하려면은 당연히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한 분양 비용, 입양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다면은 전문적인 브리더를 만나서 직접 방문. 항상 중요한 거 가서 어미묘 환경을 체크한다. 환경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런 다음에 입양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펫샵. 펫샵의 경우가 저도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솔직히 몰라요. 모른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매장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경매장을 통해서 왔을 경우에는 말했던 건강 상태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지,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이런 부분들, 접종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펫샵도
그런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펫샵이든 그렇다면 그곳에서 입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 외에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할 수 있는 입양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대부분 펫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 생각에는 충동적인 입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이쁜데 막 고민하다가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입양처를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좀 펫샵은 맨 마지막에 놔두고요. 내 고양이 뭐 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유기동물 입양처 뭐 이런 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정말 운이 좋아서 지인이 뭐 새끼를 낳았다, 뭐 믿을 만한 지인 그러면은 그곳에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믿을 만한 가정 분양을 알아본다던가. 근데 이 두 군데서 이미 입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시면 이 3번까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데 정말 나는 펫샵에 가서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펫샵에 가서 입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는 너무 일단 많아요. 뭐 줄줄이 얘기하면 일단 수직 공간 캣타워 있어야 되죠. 또 화장실 한 마리더라도 2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것, 밥그릇, 물그릇 이것도 여러 군데 있어야 되니까 2개 이상씩 각각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크래쳐도 수직 스크래쳐, 수평 스크래쳐 있어야 되니까 또 막 2개, 한 4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숨숨집, 숨을 공간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는 안전한 공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항상 얘기하는 장난감 뭐 종류 뭐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도 최소한 뭐 7개에서 8개 정도 준비해야 되죠. 그럼 벌써 한 20개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장실만 있으면 뭐합니까? 모래 사야죠. 그 다음에 밥 사야죠. 간식 사야죠. 뭐 주식캔 사야죠. 이렇게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 아니면 뭐 복잡한 준비물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동의, 공간, 시간, 경제적 라임 타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정말로 15년 평균 15년 집냥이들이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가 위로받고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고양이 입양하기 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양신TV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